지난 시간에 이어 개인정보 조회 동의와 관련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터넷 브라우저의 쿠키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나요? 인터넷에서는 여러분이 인터넷의 사용 기록, 검색한 키워드,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누른 내역 등 거의 대부분의 활동들이 정보화되어 누군가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에게 이 정보가 넘어갈 경우 나의 정보가 상품처럼 거래된다는 것도 아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지인들이 여러 퀴즈라며 링크를 보내와서 너는 어때? 라고 물어온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 퀴즈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종류에 따라 나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생일, 취미, 사는 곳, 좋아하는 것, 소득 수준, 학력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는 단순히 그 퀴즈의 결과를 얻기 위해 별 생각 없이 이런 정보들을 입력했지만 어느 누군가는 이렇게 획득한 정보를 재가공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아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집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가공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이죠. 데이터 브로커는 누군가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내 것만 확보하면 거기에 담긴 날짜와 장소 등의 정보만으로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SNS에 접속하거나 PD에 댓글을 남긴 흔적을 조사하면 그 사람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우리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요즘엔 아무리 사소한 사이트에서라도 활동하려면 이용 약관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약관 다 읽어본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사실 이 약관은 기업에게 매우 유리한 조항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보다는 기업이 면책되는 항목들이 많죠. 그런 항목 중에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동의 항목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약관을 제대로 읽고 동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하지만 사실 약관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예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약관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약관을 읽지 않고 바로 동의 버튼을 클릭하죠. 어차피 거절하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지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동의를 하고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게임 앱은 사용자의 스마트폰 마이크에 접근해서 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게임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말이죠. 또한 중국의 위챗 같은 경우는 게시글, 은행 및 신용카드 정보, 금융거래 내역 등에 이르는 정보까지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해당 어플을 사용하기 위해 약관에 동의를 하는 순간 나의 모든 정보를 기업이 수집해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약관 항목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 수집이 반드시 사용자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해당 어플을 사용해 각종 문제들을 매우 편리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즐겁고 편리하게 살고 있죠. 그렇다면 나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내가 더 비싼 대가를 제공한 것인지 아니면 유용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기업이 더 비싼 대가를 제공한 것인지 다퉈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사실 누가 더 큰 대가를 제공한 것인지 따지기가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는 사실상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약관에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를 하는 문제에 대해 둔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을 탈퇴한 사람이 거의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소비자가 먼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않고 유출되지 않게 잘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로 강제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책임을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에게 준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이미 과거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의사, 변호사, 투자자문사 등을 통해서 말이죠. 이러한 업종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를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경우 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취득한 전문인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죠. 이런 규제를 좀 더 폭넓게 다양한 기업에게도 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소비자는 동의를 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규제가 강력해질수록 산업의 성장이 더뎌집니다. 그리고 규제는 문제를 수반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재가공하여 나쁜 용도로 활용하는 사람을 찾아내기 어렵다는 한계를 감안하여 데이터 보호를 확실하게 하지 않은 기업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스스로가 해당 데이터를 원래 목적대로만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